시군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공동주택 확대를 통해 인구 유입을 꾀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지방선거도 선거에 임박할수록 선거법 위반 신고가 크게 늘어나는 예전의 상황을 답습했습니다. 네거티브 선거에 상대 후보 흠집내기까지 감정이 앞서는 이 같은 선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선거 문화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논란이 됐던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이 승인됐습니다. 층수도 29층에서 27층으로 낮춰 건축하는 것으로 조정 허가됐습니다. 코로나19 해제로 지역 해수욕장도 일제히 문을 엽니다. 피서철을 맞아 다음 달 5일 고흥 남열 해수욕장이 가장 먼저 손님을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한 도민의 생활지원비 218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 도민은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으로 올 들어 30만 5천 명에 520억여 원이 지급됐습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숙박시설이 29층에서 27층으로 조정돼 최종 건축 승인됐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미래에셋의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 관련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축을 기존 최고 29층에서 2개 층 낮춰 27층으로 최종 허가했습니다. 이번 조정 허가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당초 객실 규모는 1,184개실에서 63개실이 줄어든 1,121실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수 해양 경도 개발 관광단지는 미래에셋이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대경도의 일원 2.1억 제곱킬로미터 부지에 2024년까지 호텔과 골프장, 콘도 등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 해양 리조트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광양시는 지난 4년 동안 공동주택 확대 공급을 중심으로 한 인구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아직 시 인구 변화에는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민선 8기 광양시의 행정이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의 27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인구 정책은 지난 4년 동안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돼 왔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인구 정책과 생애 주기별 촘촘한 인구 정책,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교육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전략 사업의 중심에는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 그러니까 공동주택 확대 공급 사업이 있었습니다. 정주 여건 중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역이라는 한계를 제외하면 이제 양질의 그 주택 공급이 인구 증가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양시의 인구 변화 지표는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광양시의 지난 5월 말 인구수는 15만 1,500여 명. 지난해 말 15만 500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해서는 1,000여 명이 늘었지만 지난 2020년 말 15만 1,800여 명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오히려 300여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후 광양시 인구수는 큰 변동 없이 15만에서 15만 2천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시는 확장성이 부족한 지방도시의 현실이 반영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인 한계들, 또 청년층이 비혼, 만혼, 또 출산 기피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인구 증가 부분이 지역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의미한 인구 유입 성과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광양의 공급주택 가운데 노후화 주택이 46%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관내 선박금이 우선 이뤄진 뒤 인구 유입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광양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인구 정책. 하지만 예상을 다소 비껴나간 초라한 중간 성적들. 민선 8기 광양시가 어떤 형태의 정책적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지입니다.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주 화순 신정훈 의원과 해남 완도 진도 윤재갑 의원이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김승남 의원에게 도당 위원장을 양보하고 출마를 접은 뒤 도당 위원장 재도전 의사를 강하게 보이고 있으며 윤재갑 의원은 재선 이상은 중앙에서 활동해야 한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합의 추대가 불발되고 경선으로 전남도당 위원장이 결정될 경우 갈등과 분열 표출이 불가피해 지역 정치권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선거 상황의 잡음은 선거에 임박할수록 극심해집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도 예외는 아닙니다. 검증하기도 전에 감정만 앞서는 선거 문화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한 선거법 위반 사건 현황입니다. 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176건이 접수됐습니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신고 상황이 잦아졌고 특히 지방선거의 중요 일정에 따라 신고가 넘쳐났습니다. 월별로 10건 안팎이었던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는 전남에서 정치적 입김이 센 민주당의 공천이 한창이었던 4월 급증했고 선거 직전까지 5월 한 달 동안 73건, 전체 사건의 절반 이상이 집중됐습니다. 선거가 끝났어도 신고 접수는 진행형입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 행위도 적극 신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선거가 닥칠수록 비방과 흑색 선전이 극성을 부립니다. 고소 고발장에 담겨 있는 내용보다 고소 고발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두며 상대를 깎아내리는데 힘을 쏟는 겁니다. 선거 임박할수록 비방 안 할 수가 없고 인역편 만들라니까. 그러나 진행을 보면 다 후회된 일입니다만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의 서류가 접수됐을 뿐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수사나 조사는 시작도 안 됐는데도 이미 선거 전의 양념과 특정 진영의 무기로 활용됩니다. 지금 뭐 법적으로 진입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의구심만 갖고 있을 뿐이지 그게 이제 우리 국민으로서는 이것이 기다 아니다 어떤 확정을 우리는 지금 못 하고 있죠.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는 것보다 상대의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는 게 더 효과적인 선거. 그릇된 선거 문화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선거 때마다 최악을 경신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코로나19로 방역수칙에 묶여있던 전남 지역 56곳의 해수욕장들이 3년 만에 다음 달 초부터 완전 개방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다음 달 5일 고흥 남열해수욕장이 가장 먼저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시작으로 9일 만성리와 방죽포 등 여수의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개장하는 등 전남의 해변 피서지가 8월 중하순까지 피서객들에게 개방됩니다. 당국은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사라져 올해는 자유롭게 물놀이를 할 수 있지만 사람 간 1m 거리를 두기 어렵거나 샤워시설 등 실내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8년 전 진도군이 46억 원을 들여 현대화 시설 공사를 마친 5일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합니다. 불법 임대차가 이루어지고 특정인을 두고 특혜 의혹이 수년째 제기되고 있지만 관리해야 할 진도군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일과 7일 열리는 5일장인 진도 조금시장입니다. 장날이면 시장 내 34개 점포와 주변 130여 개 노점이 북적입니다. 진도군 소유인 5일장에서 영업하려면 1년 단위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허가자와 운영자가 같은지 한 점포에 들어가 확인해봤습니다. 2년 7개월 전에 들어왔어요. 내가 2019년도 12월 달에 12월 2일 날 키를 받았거든요. 진도군이 점포 한 곳에 받는 임대료는 연간 10만 원. 그러나 사실상 불법 전대가 이루어진 점포의 임대료는 연간 200만 원에 달합니다. 진도군이 불법 임대 수익을 묵인하는 셈입니다. 조금시장에서 실제 운영자와 허가자가 다른 곳은 전체 34개 점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곳에 달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진도군의 부실한 관리로 1,000만 원에 달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이 점포 소유자에게 입금돼 되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엄마가 주인이고 나는 종업원식으로 이제 그런 거를 챙기기 위해서 그런가 봐요.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도군이 조금시장 관리인으로 선임한 김모 씨. 시장 내 전등을 켜고 끄는 일을 하면서 한 달에 40여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는 이루어지고 있을까? 다른 사람이 통닭이 문을 열어주거든요. 불을 켜주거든요. 자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다 받아 먹어요. 이 돈만 해도 1년이면 500만 원, 600만 원이에요. 특혜 의혹을 받는 김 씨는 조금시장 관리실의 열쇠를 가지고 사실상 진도군과 상인회의 통제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2층 사무실 문을 열어주고 우리 사무실 남겨라. 시간 문을 안 열어준다 이거예요. 자기 사무실이라고. 김 씨는 관련 의혹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지방선거 이후 이 같은 일을 예상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군순이 바뀌고 못하고 이제 하니까 예. 뭐 이제 또 이런 이제 짐작은 이제 하고 있었어요. 4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진도 5일장. 수년째 지속되는 불법에 시장 상인들의 소갈이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장마철이 실감되는 후텁지근한 하루였습니다. 아침까지 내리던 비는 오후 들어 멈췄지만 내일까지도 계속 흐린 가운데 비도 간간히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여수가 23에서 27도, 순천이 24에서 29도, 광양은 23에서 30도, 고흥은 22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강주는 23에서 29도, 목포는 22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간간히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토요일 오전까지는 간간히 비가 내리다 이번 일요일부터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국지성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으니 기상상황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최저 23도에서 최고 31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전남 지역이 대규모 점포나 전통시장에 가기가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교통 접근성 지표에 따르면 대중교통과 도보를 활용한 전남의 마트 평균 접근 시간은 79.6분으로 전국 평균 28.6분의 2.8배에 이르렀습니다. 전남은 전통시장 접근성도 평균 62.7분으로 17개 시도 중 최장시간을 기록했습니다. 30분 이내에 대규모 점포로 접근할 수 있는 인구도 전체의 48.3%에 그쳐 절반 이상의 도민이 30분 이상 걸려야 마트를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광양시 성황동 하포마을 인근의 한 도로에서 산타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